어이 흠 우야어 흠 우야어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암수육자법의 그 육식갑자의 비밀을 푸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천간으로 보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하지요. 그리고 이제 지지에서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지지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오행상 목화 토금 수의 오행이 있는데, 이 중에서 토의 오행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귀한 존재이고, 말하자면 재물이고 재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는 본이다,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말로서만 그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천간을 보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죠.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러면 갑과 을은 오행이 목이죠. 병과 정은 오행이 화입니다. 근데 무와 기는 토에 속하고, 경과 신은 금에 속하고, 임계는 이제 수에 속하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나일이 돼 있느냐를 이제 들여다보면, 자, 갑, 을, 오행이 목이죠. 목이 나무가 자라서 목생화의 원칙으로 병정, 이제 화를 이루게 되죠. 그럼 화는 다 타면, 화에 불이 다 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와 기의 결과물인 토가 나오죠. 토. 예. 그 다음에 이제 토는 또 무엇을 도와주느냐? 땅에 묻히면 단단한 덩어리의 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오행상 경과 신이 금이 되고, 금은 다시 말하자면 부드러운 물로 가서 다음 시간을 이어가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오행으로 볼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오행이 되겠죠. 목, 화, 금, 수의 오행이 되는데, 그것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다시 또 목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오행이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모든 것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 그 중앙에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해요. 뭐 남들이 다 있으면 뭐 그 나라의 주인공 말하는 스타는 가운데서 딱 사진도 찍게 되고 그렇잖아요. 어느 주인이 가에 있어서 한가한 땅에 들어서서 사진 찍으려고 하겠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대접을 안 하죠. 뭔가 보호해야 되고 지녀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가운데다 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방위에 있는 토가 재산이다. 그렇게 됐죠. 예. 그럼 이제 이건 천간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지지에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인묘, 봄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것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예. 그러면 인묘의 봄의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진토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이 우리가 육식갑자를 처음 만들어서 이 구성하신 분들은
천지 자연의 모든 이치를 천간과 지지에 녹여낸 겁니다. 녹여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되는데, 알고 들여다보면은 너무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묘진 할 때 진토는 봄의 결과물입니다. 그다음에 사오미, 미토는 여름의 결과물입니다. 그다음에 신유술 할 때 술토는 가을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해자축 할 때 축토는 겨울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얘기를 부언하면, 인묘진 그러면 3개월이죠. 3개월. 그럼 90일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참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한다 할 때에 주로 100일 기도를 많이 합니다. 100일 기도. 그럼 100일이라고 하면 이 속에는 3개월이 담겨져 있죠. 3개월이면 90일이죠. 그러니까 이 3개월 90일을 오롯이 품어서 위아래로 5일씩의 기운을 주면, 내가 어느 날 어느 시 어디에서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100일이 지나면 때가 익어서 결과물이 나온다. 즉 내가 바라는 원에 대해서 성취의 일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하든 뭐 당집에 가서 기도를 하든, 뭐 아니면 참 무속인에게 가서 하든, 아니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예, 주로 100일 기도를 시킵니다. 그럼 100일이라고 하는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오롯이 3개월이 들어있는 겁니다. 봄이면 봄대로의 기운이 들어있고, 그리고 결과물인 봄의 진토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여름에도 여름대로의 한 계절인 3개월 속에는 뭐예요? 미토가 들어있죠. 미토는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가을대로, 내가 가을에 기도를 시작했다. 예. 꼭 뭐 내가 가을에 맞춰서 7, 8, 9월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아니라 뭐 6월 뭐 20일도 좋고 30일도 좋고, 아니면 7월 10일도 좋고, 좀 넘어가서 해도 돼. 그 기운이 오롯이 담겨서 신유 술의 술토의 기운이 담겨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자연의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또 겨울이라고 해서 대지가 얼어서 추워서 그래도 해자축 10, 11, 12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12월 달에 축토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무엇을 얘기를 해요? 어느 계절, 어느 때, 어느 시에 무엇을 하든 내가 바라는 바, 또 내가 소원하는 바가 오롯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요? 나에게 유익하게 어떤 무엇을 구하는데 그것이 다 재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만법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100일이라고 하는 속에는 3개월이라는 달이 들어있고, 그것은 굳이 90일이지만 넉넉하게 위로 아래로 여유를 주어서 100일 기도를 시키면 되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만 그러느냐?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늘에서도 갑, 을, 병, 정, 무기. 예, 무기가 오행상 토죠. 경신, 임.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 5번째와 6번째, 중앙에다 뒀잖아요. 중앙에다. 왜? 너희들도 재물이 귀할 것이니 하늘에서도 재물이 귀하다. 귀한 재물은 어떻게 한쪽 변방에다 놓는 것이, 놓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다 놔서 누구라도 명명백백하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간에도 무와 기를 중앙에다 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행을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재물은 귀하게 취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누구라도 재물에 궁핍하거나 재물이 필요하신 분들,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100일만큼. 그리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것들의 재물은 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거 뭐 내가 뭐 말로만 해서 되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 토가 재화다. 그러면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 수생목의 관계를 물이 나무를 도우려고 하는데 흙의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토는 어느 오행을 관계하든 다 도와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생화에서 나무가 불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흙의 기운이 없다면 화기가 바람에 날려서 불 자체가 소멸되겠죠. 그럼 거기에 흙이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화생토, 화가 생하여 토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토가 없다면 불이 혼자 타서 혼자 다 날아가 버리지 않겠어요? 재가 형성이 돼야죠. 재가 흩날려 버린다는 얘기죠. 금생수 하려고 하는데 금이 물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금의 기운이 강하면 물이 생성되겠어요? 고갈되죠. 그러니 적당한 흙의 도움을 받아야 거기에 물을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연의 현상에서 토가 없으면 어느 한 물건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거의 관계를 한번 또 들여다보면 수가 화를 극한다 해서 이제 수극화의 형상이 있는데 수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화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흙이 있어야 불이 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화가 금을 이기려고 하는데 토기가 없으면 화기가 태양에서 금이 녹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목극토, 나무가 토를 극하려고 하는데 흙의 기운이 없다면 목이 기운이 성해서 스스로 붕괴되어서 흙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 금이 목을 극하려고 하는데 금기가 없으면 금기가 태양에서 목기가 흩어져 가지고 물건을 이룰 수가 없죠. 토국수 하려 하나 토가 없으면 토가 태양에서 수기가 고갈되므로 끝내 토국수를 이룰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상생상극의 작용에서 흙이 없으면 어느 만물의 어느 물건도 만들어질 수 없고 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흙의 기운이 천지 만물의 중심이고 천지 만물을 이루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기가 세상이 중요한 것은 천간을 만들어진 형상, 갑을, 병경, 무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딱 좋죠. 경신임계, 목,
목화 토, 금, 수의 오행에서 목화 중앙에 토를 두고 금수의 오행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각 계절의 지지에도 얼마나 중요하면 각 계절마다의 끝자리에 토가 들어있죠. 인묘 다음에 진토, 그 다음에 사오 다음에 미토, 그 다음에 신유 다음에 술토, 해자 다음에 축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를 중앙방이라고 하는 것도 만물의 귀중한 보화이고 재화이기 때문에 중앙에 두어서 천지 만물의 오행을 관장한다. 천지 만물의 오행을 관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목화금수의 오행은 토의 도움이 없고서는 한 물건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을 하게 되는데, 이리 됐든 저리 됐든 토는 재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토가 없으면 불편하죠. 토가 재물에 속하는데 그 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생하고 삽니까? 물론 그것에 연연해서 너무 재화만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재화는 우리가 가져야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토라고 하는 것이 재화요, 보물이요,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오행을 중에서 토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했구나. 내가 왜 이걸 간과하고 모르고 살았지?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죠. 토는 모든 것의 중앙에서 목화금수의 오행을 함께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 목록 1위는 뭐예요? 네? 뭐 재물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네. 사람의 재물은, 제일 귀한 재물은 사람의 자식입니다. 네.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나요? 내가 부인을 만나서 자식이 생성되면 그 자식을 또 위해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자식이 인간 본연의 토 오행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나는 내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그 자식은 그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그 자식은 그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세세생생 삶이 이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참 지켜야 될 가정의 보물이 집을 나가서 한바탕 혼란을 겪는 얘기 때가 있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들은 참,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멍청하게 자식 귀한 줄 모르고 내 가족 귀한 줄 모르고 정말로 나도 아주 못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늙어막이 이제 불법을 받아들이고 부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40여 년간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전부 다 잘못 산 거예요. 잘못하는 상식에 의해서 살았던 거예요. 정말입니다. 나처럼 멍청하게 산 사람도 없습니다. 나처럼 바보처럼 산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현명하게 살아오실 걸로 알고 가정의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참 가끔 들리는 절에 이제 참 들리는 참 것들이 말하자면 많죠. 그래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울먹이는 소리예요. 이게 참 나도 얼른 전화의 그 소리를 듣고서도 이거 좀 심상치 않은 일이구나를 대충 느꼈죠. 그랬는데 이제 잘 아는 이제 이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참 "스님 이거 어떻게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말문을 여는데 거의 반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아들 하나를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3일 동안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제 뭐 학교에나 또 경찰서에도 알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행방이 묘연하고 전혀 소식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인제 그때가 바로 애들이 여름방학을 하는 시기를 맞았는데 이제 방학 전이 되죠. 그런 시기라서 아주 참 나름대로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인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마음 자식이 집을 나가서 마음 상한 사람의 어떤 것을 내가 전화로 어떻게 참 위로해 드릴 수가 없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때고 한번 좀 시간 내서 한번 좀 얼굴 좀 봅시다. 이제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전화를 끊고, 내가 이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사람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제 부모가 인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온 인연을 참 잘 대해 주고, 그가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참 이거 우리 어른들이 그렇지 않죠. 저도 좀 전에 멍청하고 바보처럼 살아왔다는 얘기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고 한 40 넘게까지 살게 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참 얼마나 멍청하게들 살고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되죠. 예. 하여간 이사장이라는 사람의 이제 것을 들여다보면, 예전에 청계천에서 전자상가 일대에서는 꽤나 참 사업을 크게 해서 아주 나름대로는 이제 참 돈도 많이 벌고, 나름대로는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이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인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분도 역시 이제 뭐 말하자면 사기를 당한 거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어음 거래가 이제 형성이 되었던 시대니까. 네, 어음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약속에 의해서 이제 또 돈을 이제 종이다 써서 이제 주고받는 형상인데, 그게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어음을 그쪽에서 막아줘야 이쪽에서 피해가 없는데, 이 발행한 어음을 갖다 이제 그쪽에서 돈을 안 갚아버리니까 그 어음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참 결국에는 막 자기가 일궜던 사업이 청계천에 상가가 2개나 됐었는데, 그거를 다 정리하고서 나니까 말하자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말하자면 참 세상의 어떤 쓴맛을 나름대로 이제 보고 집에서 칩거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이사장의 아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군대에서 같이 생활했던 동기가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근데 그 동기가 이제 말하자면 서해안 백령도 쪽에 밑에 작은 섬들이 몇 개 있죠. 거기 사는 친구인데, 야, 너 친구야, 너 지금 요즘에 어려우면 와라 나한테. 내가 고기 잡아서 같이 먹으면 둘이 뭐 목구멍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친구가 이렇게 용기를 주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러면 말하자면 자기는 어업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심을 안 뒀는데, 그쪽에 가서 이제 백령도 밑에 어느 섬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 것이 되죠. 이제 그때에 이제 또 이제 가정이 이제 말한다면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참 풍지박산이 나는 과정에서, 부인은 이제 말하자면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서로 공평하게, 아들은 당신이 데려가시고 딸은 내가 키울 테니. 이제 부인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말하자면 이제 참 부부가 이제 생이별을 하고 이제 갈라서서 사는 그런 형상이 되죠. 우리들 가정에 이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이사장만이 겪은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만 딸랑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애가 초등학교 막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시기, 한 몇 학년이었나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섬에 들어가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세월을 이제 참 바다의 풍랑과 헤쳐가면서 이제 참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참 섬에서의 생활을 익혀나가는데, 이제 섬에서의 생활이 뭐 그렇게 돈벌이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환경이 이러니까 말하자면 어찌 보면 스스로 자족하는 생활을 하게 됐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족을 하게 되니까 또 그 생활도 또 원만히 이어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섬에 나와서 이제 이제 섬에서 생활을 하게 되다가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건 내가 우리 자식을 이 섬에서만 공부를 해서 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생각에 섬의 생활을 버리고 백령도에서 이제 오면 인천이죠, 인천. 그래서 인천과 부평 사이에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이제 해서, 애를 중학교 생활은 이제 할 때부터는 이제 땅에 무태 나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태 나와서 살면서 이제 부부가 이제 합가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살아온 세월이 뭐, 한 5년, 뭐 6년 되는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또 합가를 하려고 보니까 또 서로의 여건이 또 안 맞는 거예요. 부부는 부부인데, 뭔가 조건이 안 맞아. 아들 키우는 아빠하고 딸만 키우는 엄마하고, 이 뭔가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합가를 못 시키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인천 뭐 부평 부근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청계천에서 전자상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던 사람이니까 또 목수에 대한 어떤 조예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수를 따라다니면서 목공일을 또 배우는 과정이 되죠. 무태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2, 3년 사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3학년 되는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버린 꼴이 된 거죠. 이가 참.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어요. 당신들이 자식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당신만 책임질 일이냐? 당신 부인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 이제, 언제 또 날을 정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급하니까 어떻게 하면 불을 끌 수 있는가, 이 화를 면할 수 있는가 이제 싶어서, 부인도 며칠 안 되니까 부인하고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참 이사장하고 이제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부인도 이제 알고 있느냐 이제 안다 그래서 같이 오시라 그랬더니 같이 오셨는데, 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부인한테 그랬죠. 요번에 아들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했더니 부인의 첫 마디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업자득이란 스스로의 행위가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즉, 절반의 반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요 말이 아주 참 멋진 말입니다. 시간이 돼서 또 요 얘기를 다음 시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답을 주는 말을 하지요. 언제 들어온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재밌는 얘기는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